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외교안보와 북한 담당하는 지성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 얘기를 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이 팩트시트입니다. 오늘은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 중에서 이 안보 관련 합의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은 핵잠 연료 조달 등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핵잠 건조 장소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도 담겼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액 GDP의 3.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공개와 연계해서 한미 국방당국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 해군은 이번 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훈련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지 워싱턴함은 지난 5일 부산에 입항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항모가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지난달 경주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16일 만에 확정이 된 건데요. 네. 그만큼 협상이 굉장히 치열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우리 측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건 뭔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확정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한미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양국의 주요 합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 이 대통령 브리핑에서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네, 이번 합의문을 통해 한국은 수건 사업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같은 내용을 공식 문서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평화적 이용 목적인데다 또 민간 분야에 국한된 것이어서 현재로선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핵잠수함 건조를 명문화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담겼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의 합의만으로도 우리 군의 30년 수건인 핵잠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잠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갖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료로 쓸 농축 우라늄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연료 조달 등에서 협력하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했다며 이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핵잠 건조 장소나 연료 확보 문제는 앞으로 한미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핵잠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네, 이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의 공유한 정세 인식도 명시가 됐고요.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언급도 담겼잖아요. 이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네,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미국이 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또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또다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만큼 이 당분간 북미 대화 성사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특히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인데요. 대만 관련 언급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에 담긴 겁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최근 대만 문제를 놓고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영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문구가 담겼는데 이 영내의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만 관련 언급이나 영내의 위협 표현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표현으로 이제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표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중국 관련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란 얘기인데 이젠 그러면 우리 측이 미국에 줘야 할 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이 정부는 국방 예산을 매년 8% 수준으로 인상하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진 않고 가능한 한 조속히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에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다. 어차피 구매하려 했던 미국산 무기의 대금을 이 수치화, 계량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상에서 우리의 기여를 알리기 위해 이런 미국산 무기 대금을 수치화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이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해상작전 헬기, 또 스텔스 전투기 F-35A의 2차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내년도 우리 국방 예산은 약 66조 원, 여기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20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20조 원도 올해보다 13%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네. 이 앞으로 5년간 미국산 무기를 36조 원어치 구매한다면 매년 평균 7조 원 이상씩 미국 무기 구매에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방위력 개선비의 3분의 1 이상을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48조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나오는데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말한 건데요. 예.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 상당의 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 실장은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카운트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제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또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또 전기나 수도세 같은 직간접 비용을 모두 계량하에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년도 한국이 지출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를 비롯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이런 모든 편의들을 비용으로 환산해 더한 것이 뭐 330억 달러라 이런 설명인데 예. 이 같은 추산은 국방부가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직간접 지원 규모는 연간 3조 5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럼 10년이면 35조 원 정도, 또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 인상분에 또 주한미군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 등등을 합치면
뭐 최대 48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설명에도 우리가 미국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팩트시트 내용을 보고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위 실장의 배경 설명을 듣고 일부 이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협상의 본질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뭘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 무진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고 또 그를 설득해서 최대한 적게 뺏기려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때 예.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나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버티고 버텨서 결국 협상을 타결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미 당국, 국방 당국의 합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 SCM 공동 성명도 발표가 됐는데 이 성명에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미는 지난 4일 용산 국방부 총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SCM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열흘이 지난 어제야 발표됐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될 때까지 공개를 미룬 겁니다. 안규백 장관이 어제 SCM 공동성명 발표를 맞아 브리핑을 했는데 잠깐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양국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는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의 공고함을 확인했습니다. 미 측은 확장 억제 제국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안 장관이 언급한 대로 이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명시했지만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현재 수준, 즉 커런트란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2008년 제44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 한 번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이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인 2020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현재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현재 수준이란 표현이 생략된 것을 두고는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어떤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미 국방수권법에 나온 대로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한미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 국방수권 법안에서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규정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동성명에서 현재 수준이란 표현을 뺀 것은 미국의 요구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킨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에 미래연합군 사령부 본부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 작전 운용 능력, 또 완전 운용 능력, 그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이렇게 세 단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요. 현재 두 번째 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OC의 마지막 절차가 미래연합군 사령부에 대한 검증인데요. 이를 내년 중에 마무리하게 되면 마지막 3단계인 FMC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방한해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라는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항모가 참가한 연합훈련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해군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합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서해 류송용함을 비롯한 여러 척의 군함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에서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한미 해군은 대함 사격, 대잠전, 방공전, 해상 기동 군수 등 실전적인 훈련을 했다고 해군은 전했는데요. 앞서 조지 워싱턴함은 지난 5일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항공모함이 방한해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북한은 조지 워싱턴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해 이틀 뒤인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미국 항모를 중심으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된 데 대해서 이번에도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어제 공개된 한미 팩트 세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도 반영이 됐고 또 우리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과 함께 연합훈련도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발하거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